어차피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위급지만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듯이 상급지가 오르면 중급지도 오르고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중하급지도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상급지가 오르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평촌에서 거주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소득은 약 1억 2천 정도이고 내년에 중학생 올라가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자산은 현재 부동산 한 채이고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34평을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평촌 더샵을 비과세 받아서 좀 매도를 하고 상위급지를 매수해 놓고 자녀 교육을 고려해서 인근의 학군지인 현대 홈타운을 이제 월세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남의 집에서 이제 월세를 사는 게 싫다라고 해서 의견 대립 중인 상태이며, 그냥 평촌 더샵을 매도를 하고 현대 홈타운을 이제 매수해서 갈아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노후에 자산 형성에서 최선의 투자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비과세 받아서 매도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의 핵심지 등에 좋은 자산을 좀 취득해 놓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월세로 이렇게 거주를 해가지고 자산이 좀 빨리 불어나는 거를 이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남편분께서는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성격이 더 많습니다. 현재 상황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제가 조금 절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아내분 상황에서도 그리고 남편분 상황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본인의 의견을 다 존중하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더샵 84를 매도를 하고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현대 홈타운 84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촌 더샵을 매도 의견을 좀 바로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를 좀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강남권 핵심지가 막 오르니까 이미 좀 많이 올랐죠.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지역들도 꽤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급한 거예요. 그죠? 내 걸 빨리 팔고 저길 사놓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리를 해보면 말씀을 하셨던 이제 상급지가 있고, 굳이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중급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하급지가 있겠죠. 상급지라고 하는 데는 강남이겠죠. 강남 3구. 중급지는 마용성 정도 되겠고요. 중하급지는 서울 외곽지하고 현재 가지고 계시는 뭐 한 1기 신도시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상급지가 지금 먼저 조금 많이 반등을 이미 했고요. 그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지역들이 꽤 많이 보이고요. 얘가 오르니까 이제 그 다음 중급지가 좀 따라오른 지역들이 좀 꽤 보입니다. 뭐 이런 지역들이겠죠. 근데 현재 가지고 계신 이 중하급지라고 하면 특히 1기 신도시인데 평촌을 갖고 계신 건데요. 평촌은 본격적으로 지금 아예 거의 반등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뀐 건 맞는데, 가격의 실거래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찍힌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거를 팔고, 어떻게 보면 급지상 보면 동일 급지거든요. 물론 좀 더 학군지이고 학원가가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녀 키우기 좋은 거는 맞겠으나, 이렇게 팔고 이렇게 갈아타서는 내 자산을 사실은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좀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 평촌 더샵 있지 않습니까? 33평짜리를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전세를 주면 됩니다. 전세를 맞추면은, 전세가 사실 뭐 역전세 얘기가 나오고 있었었죠. 뭐 올 초만 해도. 근데 전세금이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추석 지나면 이제 사실 더 반등이 될 것 같은데, 시세가 지금 보면은 최소한 7억 정도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담보대출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세를 주는 거죠. 파는 게 아니라 전세를 맞추고, 2번 말씀하셨던 데가 이제 현대 홈타운이니까 이제 동일 평형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2주택. 어차피 두 지역 자체가 다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 시점
시점에서 하나도 시세가 거의 반등을 하지 않는 주택에 2주택 전략을 가기에는 매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의 의견도 존중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매수하게 되면 이 받은 전세금 7억과 이 매매 가격이 현대홈타운이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게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이내면은 우리가 이제 금매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담보대출을 실적으로 받는 게 크지 않습니다. 이 7억에서 남는 차익이죠. 3억에서 한 4억 정도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2주택 전략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번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고 가진 마시고 세 번째 순서를 보시면은 1번 주택 같은 경우는요, 2번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 내에만 매도를 하시면은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주택을 만약에 매도를 했을 때 지금보다 한 3년을 더 두고 간다라고 보면은요, 얘 이제 전고점 시세를 봤을 때 거의 한 15억 가까이도 갔던 주택이거든요. 현재는 뭐 12억대 정도 하니까. 1번의 이 아파트도 보면은 3년 후 시점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2억에서 많게는 이제 3억이 플러스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요거를 이제 추가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2번에서도 보면 2억에서 한 3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해버리고 일로 갈아타게 되면은 그냥 수평 이동이죠. 그냥 자산만 지키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주택 전략을, 특히 이제 일시적 1가구 주택 전략을 최장 기간 가져가게 되면은 향후 오르는 폭 같은 경우에는 2, 3억이 아니라 뭐 4억에서 많게는 6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상급지를 그 이후 시점에 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4번 순서가 되겠죠. 어차피 3년 내에 얘를 팔면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는 현대홈타운 1주택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이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을 그 시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1.1가구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이제 현대홈타운을 상급지를 매수하고 3년 내에만 매도를 하면 역시 세금이 나오지가 않겠죠. 12억 이하까지는요. 그리고 거주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일부 장기특별 공제까지도 조금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요, 세금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지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고, 제가 상급지 이동을 조금 천천히 가라고 한 얘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2주택 전략을 가서 각각을 다 비과세를 받고 가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녀분이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 해당 평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6년 정도 이제 우리가 거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녀 학업을 다 마치게 되니까 그 이후 시점에 우리가 이제 상급지도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위급지만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듯이 상급지가 오르면 중급지도 오르고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중하급지도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상급지가 오르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상위급지라고 하는 데가 20억에서 뭐 30억이라고 할 때 아파트는 비율상 오르게 되겠죠? 근데 내가 가진 평촌 더샵과 현대홈타운이 두 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20억에서 많게는 사실은 30억도 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지가 오르는 폭과 내가 가진 중하급지의 폭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절세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취했을 때도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